애플 VR은 과연 누가 만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VR, AR을 거의 독점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메가트렌드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인 VR, AR을 만드는 중국 회사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애플이 3년 전에 출시를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에어팟이죠. 근데 이거 누가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만드는 회사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이 회사가 무선 이어폰을 만들고 있는데 미래에는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까요? 네, 바로 이 물건이 이 회사가 앞으로 주력으로 만들 물건입니다. 지금도 뭐 만들고 있고요. 그나저나 사진을 보니까 남자가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VR을 쓰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현실처럼 뭐 느낄 수 있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새로운 제품은 킬러 아이템이 있어야지 이제 빵 뜨는데 VR은 여기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쪽 산업으로 좀 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VR과 AR을 만들어주는 회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어텍이라는 회사고요. MSCI 차이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한 122등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오미가 IT 기업 중에서는 조금 비슷한데 샤오미는 시가총액이 한 93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좀 나네요. 우리나라에서 한 시가총액이 한 30조 원 정도 되는 애들이 누가 있나 보면 포스코나 현대모비스 한 요 정도가 한 시가총액 30조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감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텐센트는 와, 지금 최근 바닥에서 반등했더니 시가총액이 바로 700조 원이 됐네요. 전고점 회복하면 1000조 원도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1대 주주는 창업주고요. 23%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어텍이 뭐 한 2.9%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애들은 다 SM 매니지먼트예요. 이게 참 대형 로컬 펀드들이 이 회사 지분을 한 2%에서 3%씩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이 로컬 펀드들이 이 주식을 약간 깔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보통 펀드를 운용을 하면 깔고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거 좀 깔고 가고 중국은 텐센트, 알리바바, 뭐 마오타이 뭐 이런 애들 깔고 가고 미국은 이제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거를 깔고 가잖아요. 이제 BM 따라가는 펀드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성장성도 있고 모멘텀도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깔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매출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고요. 뭐 요거는 그냥 숫자 그냥 보시면 되고 비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치기 하시면 돼요. 한 2021년, 22년 돼가지고 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커, 리시버, 마이크, 스마트 스피커 다 얼마 안 되니까 다 무시하세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세 개, 부품, 액세서리, AR, VR, 그리고 무선 이어폰 요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매출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애플의 그 에어팟을 이제 이 회사가 조립을 합니다. 근데 뭐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로컬 업체들의 무선 이어폰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무선 이어폰 사업부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한 2025년만 돼도 절반으로 떨어져요. 근데 얘가 절반으로 떨어질 때 나머지 두 개 사업부가 빠른 속도로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데 걔네들이 바로 부품 액세서리랑 AR, VR입니다. 2025년 되면 요 두 개 사업부 합쳐서 매출 비중이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AR, VR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이 회사가 80% 정도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성장률을 보셔도 사실 요 두 사업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스마트 스피커 뭐 이런 데들도 빨리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매출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핵심 사업부 3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사업부는 무선 이어폰 사업부입니다. 2018년부터 애플 조립 밸류체인에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에어팟을 조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립을 잘 했어요. 그래서 수주도 많이 받고 해서 이 고어텍 매출의 한 50%는 애플 제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팟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조립해주고 있거든요. 애플 에어팟만 봤을 때는 이 고어텍의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한 10%? 남짓 한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 30%가 되고 2021년에 지금 40%까지 됐고 2023년에는 50%를 넘어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애플과의 고어텍이 3년 이상 서로의 약간 퀄리티를 좀 체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다, 잘 만드네, 잘하네,
이러니까 서로가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애플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 로컬 고객들도 많습니다. 뭐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뭐 모두 고어텍 고객이고요. 결국 무선 이어폰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을 모두 석권하고 있는 고어텍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VR, AR 사업부입니다. VR, AR 사업부는 이거 굉장히 심해요. 이 시장 점유율이 80%인데 고객이 누구냐면 이 오큘러스, 페이스북이죠. 얘가 지금 시장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소니도 얘네가 조립해주고 HTC도 얘네가 조립해주고 DPVR 빼고 피코 그리고 기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VR, AR 매출 비중이 이 회사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5년에는 지금 36%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VR, AR 조립도 해주는데 단순 조립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들도 같이 공급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VR 사업하는 애들은 다 고어텍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애플 VR이 이제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본인들 애플의 VR 제작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압도적 글로벌 1위 업체한테 맡기지 않을까요? 얘네가 1위예요. 아마 내년에 애플 VR 제작 발표가 나면 고어텍 주가 모멘텀으로 좀 강하게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얘네한테 안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 댄스가 누구를 인수했냐면 시장 점유율 4.8% 되는 피코를 1.6조 원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VR 시장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뭐 VR 시장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다 뛰어든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VR, AR 시장이 뭐 엄청 커진다라고 사람들이 뭐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뭐 81.5% 성장한다.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24년이면 한 4,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커진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커지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설명 잘 따라오세요. 제가 앞서 페이스북 영상에서 VR 시장은 휴대폰 시장과 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휴대폰 시장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에 이제 4,500억 위안까지 81조 원이죠.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 규모가 81조 원인데 이 VR 한 대당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를 기기 대수로 환산을 하면 1년에 한 2.7억 대 정도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핸드폰이 한 13억 대 정도 새로 팔리거든요. 그거와 이제 비교를 하면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고어텍의 시장 점유율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 80조 원의 80%니까 이 동사 요 고어텍의 고객이 창출하는 매출이 한 65조 원 정도 되고요. VR 원가는 제가 80%로 잡았어요. 이거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를 만드는데 거의 지금 이익을 안 남기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80%로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VR 원가가 52조 원인데 얘네가 지금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품도 같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립과 부품 비용의 비중을 한 20%로 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좀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어텍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에 예상 매출이 한 3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어텍에서 VR 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만약에 이 VR, AR이 스마트폰만큼 팔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억 대가 팔린다고 볼게요. 가격 30만 원짜리. 그러면 시장 규모가 390조 원 정도 됩니다. 고어텍 점유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면 얘네들 고어텍의 고객들이 창출하는 매출이 한 310조 원 정도 되고 원가가 80%니까 VR 원가는 250조 원입니다. 그리고 조립과 부품 비용 비중이 20%니까 고어텍 매출이 한 50조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024년 예상 매출이 지금 36조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VR 매출 비중이 요 36조 원 대비해서 50조 원이면 한 140% 정도 되겠네요. 이게 지금 2024년에 바로 달성은 안 되겠지만 제 그냥 추정컨대 2030년 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13억 대 정도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잘 돼야 되는 건데, 잘 되게 된다면 VR과 AR 기기가 1년에 한 13억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쯤 되면 고어텍이 VR, AR로만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 한 50조 원 정도 되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 사업부는 부품 액세서리 사업부입니다. 얘네가 무선 이어폰 VR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조립을 다 해요. 화웨이랑 핏빛에서 만드는 스마트워치도 하고, 이거 다 잘 아시는 거죠?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5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5도 조립을 얘네가 합니다. 네, 엄청 잘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웨어러블 기기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네가 지금도 잘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을 고어텍한테 조립을 많이 맡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VR, AR과 함께 부품과 액세서리 사업부가 향후에 이 회사의 주요 매출원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2018년도에는 아픔이 있었죠. 트럼프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시작하면서 중국에 있는 IT 기업들 엄청 때리면서 급락을 하고 이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에어팟 수주 받고 실적도 잘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VR 모멘텀으로 다시 좀 주가가 좀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가는 P, Q, 마진, 밸류에이션 이 네 개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P, Q, 마진, 밸류에이션 이 네 개가 핵심인데, 사실 이 회사는 사업 부문도 많고 지금 5개였잖아요. 그리고 만드는 제품도 되게 많아요. 그 5개 사업 부문에서도 엄청 많은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PQ 다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회사에 전화해서 저기 그 스마트 스피커 업체별 매출이 각각 얼마입니까? 뭐 몇 대씩 지금 주문받고 있어요? 뭐 마이크는 어때요? 뭐 VR은 어때요? 뭐 에어팟은 어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중국 주식하는 막 개인 투자자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물어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조금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진인데, 마진은 이제 제가 GPM, OPM, MPM 세 가지를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이 나잖아요. 매출이 나면 거기서 원가를 빼면 GP가 나오고 거기에 마진이 GP 마진이죠. 그리고 거기다 사업하는데 드는 비용인 인건비, 뭐 마케팅비 이런 거 빼면 OP 마진, OP가 나오고 이제 마진이 OP 마진이죠. 그리고 이자, 그리고 국가에 내는 세금 빼면 넷 프로핏, 그리고 순이익이죠. 요거 마진 계산하면 넷 프로핏 마진인 거죠. 얘네들 마진을 보시면 큰 변화가 없어요. 한 16%, 17%한 요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GP 마진 기준으로. 6개 사업부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어요. 아무래도 뭐 혁신적인 제품을 막 엄청나게 막 개발을 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고 막 그런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관리의 영역이 더 중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마진이 꽤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GP 마진뿐만 아니라 뭐 OP나 MP 마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2022년까지만 나타냈는데 GP 마진도 16%, 15%, 16% 정도 되고 OP 마진도 지금 한 6%대, MP 마진도 한 4, 5%대 굉장히 꾸준해요. 이게 참 가격도 사실 큰 변화가 있을 게 사실은 없잖아요. 조립하고 막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고 마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Q랑 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Q, 수량은 결국에는 그 IT 기기들 많이 팔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VR, AR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팔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VR, AR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많이 사고,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들도 많이 착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그 고어텍이 영위하는 사업부들도 주문을 많이 받아갖고 큐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IT 기기들이 얼마나 판매가 잘 되는지 보시면 고어텍이 잘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이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익이 나면 어닝에서 이제 P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익이 안 나거나 너무 낮으면 PS로 하는데, 뭐 얘는 이제 이익이 나니까 P2로 좀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어텍의 기대감은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VR, AR 시장이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연간 한 500만 대 정도 팔리고 있고, 전체 VR이지만 1000만 대 넘게 팔리고 AR까지 합치면 좀 몇천만 대 팔리는데, 이거 갖고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거의 절대 판매량이 연간 한 1억 대 정도는 돼야 이제 조금 팔리네, 주변에서 좀 갖고 다니네,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레이번과 협업을 해서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고, 요건데 일반 선글라스랑 똑같이 보이죠? 여기 뭐 카메라도 있고 음악도 나옵니다, 여기서 옆에서. 그런데 뭐 굉장히 가볍습니다. AR 글라스는 아니고 스마트 글라스 정도 지금 되는데, 이게 성공하면 페이스북이 딱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착용하는 게 무거워가지고 안 샀구나, 가벼운 거 딱 출시했는데 되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벼운 AR 글라스 쪽으로 개발을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 제품으로 시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면 AR 글라스 나올 거예요. VR, AR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는 2022년 출시 예정인 애플 VR입니다. 그리고 고어텍이 수주를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얘네가 압도적인 1등이다 보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뭐 저는 항상 모릅니다. 네, 모르고 제가 앞에서 그 숫자들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보고 대략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사람 알아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어텍은 IT 기기 조립 전문 업체이다. 두 번째, 지금까지 애플 에어팟 조립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세 번째, VR 기기도 조립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80%로 압도적이다. 네 번째, VR 시장 확대되면 고어텍이 1차로 수혜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애플이 22년에 VR을 내놓는데 고어텍한테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다섯 번째는 뇌피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